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오늘은 3차전까지 치러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덴버 너게츠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1차전과 2차전은 워리어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고 가장 화두가 되었던 건 워리어스의 스몰 라인업이었습니다.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조던 풀, 앤드류 위긴스로 이루어진 골스의 스몰 라인업은 2차전까지 총 11분 가동되었는데요. 새로운 데스 라인업이라고 불리는 골스의 이 스몰 라인업은 11분 동안 47점을 몰아쳤고 단 18점만 허용하며 공수에서 덴버를 압도했습니다. 골스는 이렇게 막강한 스몰 라인업을 필두로 2차전까지 오펜시브 레이팅 131.9를 기록했는데 니콜라 요키치의 느린 기동력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전술이 주요했죠. 요키치의 수비 포지션은 페인트 존으로 처진 위치였는데 이러한 수비는 골스의 오프 스크리닝 액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피켓롤 수비에선 뛰어난 슈팅력과 돌파력을 겸비한 조던 풀과 스테판 커리에게 무기력하게 당했습니다. 골스가 비어 스크린을 활용하여 득점하는 장면인데 몬테모리스가 탐락으로 슈터의 동선을 막고 있자 그린이 훅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모리스의 경로를 막고 클레이 탐슨은 스크린을 탄 이후에 세깅하고 있는 요키치를 상대로 3점을 성공시키죠. 탐락과 드랍이라는 슈터 수비법을 그린이 센스 있는 스크린으로 노련하게 공략한 장면입니다. 다음은 피켓롤로 득점하는 장면인데 그린이 뛰어나면서 스크린을 걸어주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스크리너 수비수는 드랍이 강요되고 3점을 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그널인데 1-5 피켓롤로 요키치를 공략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린이 드랙 스크린을 걸어주는데 각도를 트는 훅 스크린으로 공간을 제공해주죠. 계속해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요키치를 공략하는데 이렇게 스크리너가 빠르게 스프린트하면 요키치처럼 무거운 빅맨들은 조던 풀 같은 빠른 선수를 상대로 해치 수비를 하기 부담스러워집니다. 다음은 2차전 영상인데 스테픈 커리를 상대로는 꾸준히 하이 플랫 형태로 좀 높은 곳에서 막는 수비를 펼쳤습니다. 다만 해치나 트랩에서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공격이 바로 수비 사이로 진입하는 스플리터 디펜스와 옆구리를 허용하는 펀더 코너인데 요키치는 두 가지를 모두 쉽게 허용하고 있죠. 물론 덴버의 수비는 요키치 때문만은 아니고 퍼리미터 수비수들의 잘못도 큰데요. 예를 들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점프아웃으로 핸들을 압박하면서 경로를 유도하고 스크린을 뚫어야 하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다가 스크린에 걸려서 커리에게 돌파를 허용하고 있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덴버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골스 선수들의 모습이 대단했지만 한편으론 덴버 선수들의 집중력이 플레이오프 무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떨어져 보였습니다. 덴버는 수비만큼은 아니지만 공격에서도 다소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덴버의 에이스인 니콜라 요키치가 골스의 센터들을 상대로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나 그린을 5번으로 세운 스몰 라인업을 상대할 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덴버는 사이즈 점을 바탕으로 골스를 압박하며 4경기 평균 28.5개의 자유투를 얻어내는데 플레이오프에선 2차전까지 평균 17개의 자유투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모두 결정한 그린의 존재 때문인지 경기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다만 덴버의 홈에서 펼쳐진 3차전에선 다수의 자유투를 얻어내며 덴버의 계획대로 흘러갔고 우직거리였던 데스 라인업을 상대로 잠시나마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3쿼터 중반에 투입된 데스 라인업을 상대로 특유의 얼리 포스트를 활용한 골밑 득점과 원투드 존을 상대로 한 백도어 컷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3차전에선 에이스인 요키치가 정규 시즌만큼의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클로즈 레인지의 지배자답게 훅슛과 다수의 플로터를 넣었고 슬럼프였던 3점 2개를 포함하여 총 37점을 넣었죠. 포스트잇은 여전히 그린을 상대로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세트된 공격이나 2대2 플레이를 바탕으로 클로즈 아웃하는 그린을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더불어 수비에서도 중요한 흐름마다 패싱 레인을 차단하며 이전 경기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1, 2차전과 마찬가지로 포탄풀 트리오를 제어하는 데 실패하면서 접전 끝에 경기를 패배하고 마는데요. 조던 풀에게 에런 고든을 붙이고 클러치 상황에선 커리에게 붙이는 등 매치업에 변화를 줬지만 조던 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이나 오히려 탐슨이 모리스를 공략하는 모습이 나오는 등 전세를 뒤엎을 만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키치가 데스 라인업을 상대할 땐 잠깐씩 위긴스에게 붙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2차전에선 일리걸 스크린을 유도했고 3차전에선 2포지션 정도 맞기도 했지만 이 매치업이 붙은 포지션에서 허용한 5점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실점이 되었죠.
요키치를 위긴스에게 붙이는 매치업은 골스가 알고 대처하면 쉽게 공략할 수 있는데 최근 두 시즌 위긴스의 3점 성공률은 39%에 달하고 코너는 43%가 넘는 슈터라서 세깅을 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고 심지어 세깅을 하더라도 워낙 빠른 선수라서 돌파를 하게 되면 요키치가 파울 트러블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긴스에게 붙이는 건 제고해볼 필요가 있고 사커트 후반처럼 고든이 커리에게 붙되 요키치가 좀 더 공세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마진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격에는 요키치가 그린을 상대로 무리하게 백다운을 시도하기보단 우선 점퍼 위주로 공략하거나 뒷포스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세팅이 효율적인 것 같고 효과를 봤던 2대2 플레이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3차전처럼 2대2 수비에 고전할 경우 뷰어백 스위치를 할 확률이 높고 필요에 따라 탐슨이 모리스에게 붙으면서 스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요키치 쪽으로 더블링을 하거나 스크램 스위치를 할 텐데 덴버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오픈을 잘 활용해야겠죠. 반면 골스는 오픈 3점을 이해할 대로 쏘지 않는 이상 변수가 없을 정도의 전력차가 있는 상황이라 현재 분위기만 유지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조던 풀의 활약이 매우 놀라운데 루지안 한들링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으나 시리즈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스테픈 커리와 정규 시즌 막바지부터 폼이 올라온 듯한 클레이 탐슨의 활약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한데 플레이오프 DNA라는 게 진짜 있나 싶은 수준의 경기력부터 위기에서 흐름을 뺏어오는 클러치 능력까지 여러모로 골스의 경기력이 매우 인상적인 시리즈입니다. 시리즈가 골스 쪽으로 크게 기운 상황인데 덴버가 반격해낼지 이대로 골스가 수입할지 내일 펼쳐질 4차전이 기대되는데요.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